자, 오늘은 바이오 업종에서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벤티지랩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강하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는 지금 자금 조달이 큰 바이오 기업들에게 바로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죠. 자, 여기에 지난달 27일에 베링거 인게라임과의 물질 이전 계약 MTA까지 체결했습니다. 자, 이 계약으로 단숨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빅파마 기술력을 인정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금리 인하라는 업황 모멘텀과 글로벌 기술 수출이라는 개별 모멘텀이 동시에 붙은 종목이 바로 누구다? 인벤티지랩이다.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야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영상 끝에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챙겨놨습니다. 꼭 선물도 다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현재 차트를 보시더라도 주가는 지금 오늘도 42,700원의 종가를 마무리했는데 고점이 49,700원 터치하고 나서 바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구간을 보시면 지금 이 4만원대 초중반에서 지금 매물대 박스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왜 이 이유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무려 여기에만 40% 가까이 지금 매물대가 잠겨 있습니다. 자, 이 매물을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현재 구름대 위에서 캔들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도 지금 구름대와 맞물리면서 지지선을 또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 급등 이후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근데 이거는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며 매집하고 있는 그림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고 다음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현재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걸 것 같아요. 자,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소식도 많이 나오고 글로벌 계약까지 했는데 왜 주가는 아직까지도 여기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지. 맞습니다. 자, 27일에 베링거 인게라임 물질 이전 계약 체결했고 상한가를 기록했죠. 자, 그러니 단기적으로 5만원 부근에서 매물 부담이 컸기 때문에 지금 4만원 초반대에서 머물러 있는 건 당연한데 우리 그래서 주주분들이 불안하실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과 뭐가 다르냐? 자, 주주님들, 이 인벤티지랩 단순 기대주가 아닙니다. 현재 글로벌 빅파마와 또 계약을 맺고 기술 검증까지 완료를 했어요. 이게 가장 큰 차별화된 점이죠. 그리고 최근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자, 트리플 모멘텀, 기지개편 바이오주, 금리 학회 훈풍 제도약 시동. 자, 이게 바로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결국 이 종목은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 주주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죠. 자, 매물 소화 과정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가 수익도 못 챙기고 그리고 오히려 흔들려서 손실을 보는 건 시간 문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 방향은 어디다? 방향은 자, 가리키고 있죠. 위라는 걸. 자, 방향은 위인데 계좌의 수익으로 찍히느냐, 손실로 남느냐, 이 관리의 차이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직접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수매도 타점과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제가 아침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다가 또 흔들리지 마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남들과는 다르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조정 구간을 넘어서 결국 주가는 5만원 그리고 55,000원 전고점 61,000원을 뚫어서 그 이상으로도 우리가 돈을 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우리 주주분들 내 계좌에도 수익이 찍히는구나 이런 걸 경험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우리가 인벤티지랩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언제쯤 가능할까? 자, 여기 기사 내용에서 보셔도 제약 바이오 업종이 반등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게 왜냐? 미국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글로벌 학회 일정이 맞물린다고 나와 있죠. 지금 금리 인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이오 업종 바로 R&D 임상 글로벌 협력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업종이에요. 바이오는. 그죠? 근데 즉 돈을 빌려 쓰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금리가 높아지면 조달 비용이 늘어나서 기업 가치가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부담 자체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미래 성장성에 베팅할 명분 자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바이오 업종 전체가 가치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인벤티지랩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투자금 유입이 더 빠르게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까 이건데, 지금 시장에서 이번 달 FOMC 있죠. 여기서 0.25%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B컷, 즉 0.5%까지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만약 9월 달에 실제 인하가 단행된다면 4분기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바이오 업종 전체에 불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벤티지랩 주가, 지금 이게 단순 조정 구간이 아니라 금리 이벤트와 맞물려서 바로 폭발할 수 있는 그 직전 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포인트, 금리 인하가 실제로 주가를 언제 끌어올릴까죠? 자, 바로 정책 발표 시점이에요. 글로벌 학회 일정이 맞물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9월달 FOMC 말씀드렸죠. 그리고 10월달에 바로 ESMO 유럽 종양 학회까지, 자, 연말까지 이어지는 바로 글로벌 이벤트들 일정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신호까지 겹쳐지면 인벤티지랩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 전환점의 출발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주분들, 지금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조정인의 답답한 애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촉발되는 순간 인벤티지랩 업종 내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왜? 바로 그러죠. 글로벌 빅파마 계약으로 이미 검증 자체를 받은 종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반응이 나올 때 주가가 이미 위에 가 있으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이밍 진짜 중요한 타점들을 직접 잡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받아보고 싶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9469-1103번으로 인벤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관리해드리는 타이밍 함께 움직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9월 들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걸 단순히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몇 가지 좀 맥락을 짚으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럴까요? 첫 번째, 단기 차익 실현이죠. 자, 이미 이 MTA 이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한가 직행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외국인들도 단기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급등 구간에서 매수세를 보여줬다가 9월달 들어서 4만대 박스권 만들자 차익 매도로 또 전환을 했고요. 이건 나쁜 내용이 아니라 기계적인 차익 매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9월은 지금 글로벌 기관들의 분기 리밸런싱 기간이며 바로 MSCI 그리고 헬스케어 지수 바이오 비중 조정과 이 외국인 매도 물량이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인벤티지랩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수급 왜곡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단기 변동성을 이용해서 당연히 저가 매수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2,000원, 43,000원 이 구간,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 매도 물량을 쌓는 이유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흔들고, 그리고 추후 금리 인하 글로벌 학회 이때 다시 들어오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장기 부정 신호가 아니라 단기적인 수급 조정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보는 게 맞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박스권을 만들면서 개인들을 털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이 9월 들어서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걱정 많으셨을 텐데 이건 단순히 떠난다는 신호가 아니다. 아시겠죠? 구조적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 자체가 높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인 매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타점을 잡느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에서 안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매물 소화하면서 전고점 도전하는 거. 자, 이 상세하게 목표 시나리오를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다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와 기술 계약 모멘텀 때문에 방향은 어디로? 위로 확정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손절 라인과 목표가까지 이 타점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상승이든 하락이든 내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지를 제가 아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대응 전략으로는 단기 투자자분들이라면 얼마 원에서 지지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얼마 돌파 시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하락 그리고 금리 인하 정책 지원까지 큰 그림을 보고 분할 접근으로 제가 가격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비중이죠. 비중 관리. 자, 이 원칙만 지키시면 우리 주주분들 돈 버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시간은 항상 우리 편이죠. 마지막으로 이 42,000원대 답답하게 보이실 텐데, 하지만 조정이 끝나고 매물 소화만 되면은 5만원, 55,000원, 그리고 전고점 얼마였죠? 61,000원까지 충분히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잡아드린 타이밍 계좌 회복해서 돈 벌어가시고, 저는 많은 거 벌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랑 인연 꾸준히 오랫동안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주주분들은 계좌 회복 그 이상을 꼭 경험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제가 영상 끝에 선물까지 챙겨드렸으니까 꼭 다들 챙겨가시면서 오늘도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분들과 제 찐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좀 무료로 공개해드릴 선물 크게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 황제주 제가 목표 수익률 무려 얼마? 500%. 최소가 500%입니다. 자, 500%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고 진짜로 아껴뒀던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제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들 못 드리겠습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 번호 띄워놓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010-9469-1203번으로 황제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 500%짜리 수익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위해서 뭘 해주실 건가요? 저는 바라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린다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 25년도 국내 바로 SMR이라든지 바로 고리 1호기 이런 해체 계획서가 최종 승인이 되고, 그 외에도 국내 전략 산업으로 이 원전주들, 바로 이 원전주들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또 큰 수혜를 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들은 이제 와서 사실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신규 진입하시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고요. 현재 2차 전지 지금 많이 물려들 계시죠?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려면 아직까지도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도 아랫목 구간을 좀 잘 만들어놨고, 그 중에서도 25년도 강한 이슈와 또 수급이 붙여줄 수 있는 만한 그런 종목 중에 골라야 되는데, 제가 신호 바로 확인 후 건져온 종목이 바로 ESS 관련주입니다. 자, ESS 관련주들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긴 한데요. 사실 테마 자체가 정확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예비 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자체의 전력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예비 전력은 무조건적으로 ESS 이런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수이고, 현재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연 수십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최근 주주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가 좀 있기 때문에 ESS 관련주들 거들떠도 안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세력들은 이미 1년 동안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ESS 관련주들을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세력 매집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세력들이 매집할 때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죠. 바로 차트 보시면 상승형 하락과 바로 말 그대로 상승을 해줄 때 매수가 들어간 자리, 그리고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거래량 급증하면서 가격을 올리죠. 그러면 주가는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올려놓고 나서 비싸게 1차, 2차, 3차까지 매집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하시죠? 벌써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자, 쉽게 만들지만 사실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과 주가 움직임의 바로 괴리입니다. 자, 주가는 조정을 받는 것 같아도
거래량은 일정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죠. 하락할 때 매수가 들어간 자리. 자, 그랬을 때 종목 2 세력들의 매수가 얼마입니까? 자, 10,000원에서 20,000원대 사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15,000원이라고요. 그러면 이 매집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똑같은 차트고요.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6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배 정도가 아니라 무려 4배, 5배. 저번 상승과는 다르게 이렇게 6만 1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력들은 아까 어디서 매집 들어갔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익 몇 프로죠? 최소가 300%, 400%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준비해온 종목 ESS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재 상승형 매집 구간에서 3차까지 매집 완료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매집 종료된 거는 제 눈에는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올라갈지 또 몇백 프로까지 수익이 나와줄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예상 수익률 몇 프로? 맞습니다. 최소가 5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아직 제대로 수익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찐 구독자분들 저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저만 믿고 010-9469-1103번으로 황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제가 바로 종목 매수가와 함께 1차, 2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매도까지 전부 다 도움 드릴 거니까 자, 문자 폭주하기 전에 빠르게 보내주시고 수익률 전부 다 긁어 모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